자, 오늘 해볼 이야기는 주인공은 왜 철인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기본적으로 이거 예전에도 한번 비슷한 내용으로 다룬 적이 있긴 해요. 그런데 제가 일단 기억이 잘 안 나기 때문에, 그리고 더 이상 좀 뭔가 2025년도판으로 다시 리메이크를 해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왜 철인? 그러니까 뭐냐면 아니던데 요즘에는 약간 현실성 있는 그런 주인공도 인기입니다. 약간 이제 공감 가는 주인공. 요런 것도 당연히 인기죠. 그런데 문제는 그런 주인공조차 냉정하게 말해서는 철인이죠. 그런 주인공도 철인이다. 이게 좀 생각을 해볼 때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 주인공이 사실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부터 먼저 얘기를 드릴게요. 독자는 주인공의 감정에 되게 공감을 많이 하거든요. 많이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감정에만 공감을 하고요, 실제 고통에 대해서는 전혀 공감하지 못해요. 이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 팔이 잘려나갔다. 공감을 못해. 공감을 못한다고. 그러니까 팔이 잘리는 고통을 우리가 맛봤어야 알지. 그 팔이 잘리고 혈관이 비늘로 쑤시는 것 같고 막 이런 얘기를 해봤자 사실 공감을 할 수가 없죠. 그게 실제 어떤 고통인지 전혀 모르기 때문에 상상을 한다고 해도 그냥 막연히 아프겠구나 정도지 이제 실제로 공감을 못해요. 근데 이것보다 더 공감을 못하는 게 있습니다. 가장 공감을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저는 오늘 요 얘기를 드리려고 이 영상을 사실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가장 공감을 못하는 부분이 바로 나태입니다. 나태. 이거는 웹소설 주인공의 거의 금기 수준에 가까워요. 나태. 이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웹소설 주인공이 가장 하면 안 되는 형태 중에 하나거든요. 이게 뭐냐면 그냥 이런 거야. 그냥 그 어떤 힘을 얻었어. 예를 들어 비급 같은 걸 얻었어. 비급을 얻었어. 근데 그냥 귀찮아. 익히기 귀찮아. 귀찮고 힘들어서 안 익혀. 이러면은 발작을 해요. 사람들이 막 발작을 합니다. 이게 참 신기한 게 뭐냐면요, 이걸 보는 사람들은 독자들은 하루 1시간씩 운동하는 것도 귀찮다고 힘들어하는 사람이거든요. 사람이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하루 몇 시간씩 수면 안 한다고 그냥 천달 싫어해요. 이게 뭐냐면 주인공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과정에서 나태한 행동을 하면 굉장히 불호가 시게 터집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야. 이게 뭐냐면 이게 독자들이 바라보는 주인공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공은 철인이어야 한다는 게 이런 뜻입니다. 인물이 아니라, 그러니까 공감 가는 현실성 있는 인물이라면 인물이 아닌 철인이라고 하는 이유가 왜냐면 실제 현실에서는 내 목표가 있어. 그리고 그를 향해서, 그러니까 그 목표를 향해서 꾸준히 노력해. 이게 되게 당연해 보이는데 사실 전혀 당연하지 않아요. 이게 내 목표가 있어. 근데 그 목표를 향해서 꾸준히 노력을 해. 예를 들어 내가 이번에 사법고시를 보려고 해. 아니면은 공무원이 되려고 해. 아니면 좋은 대학을 가려고 해. 그를 위해서 정말 꾸준히 노력하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물론 되게 뜻깊으신 분들은 노력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노력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정말 하루에 꾸준히 그거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 많지 않습니다. 내 목표는 다이어트야. 내 목표는 다이어트야. 그런데 며칠을 가죠 이게? 그러니까 이게 주인공을 현실의 인물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뭔가 여기다가 너무 많은 현실성을 넣지 말라는 거야. 이거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주인공이란 거는 사실 우리가 이 소설이 있어요. 우리가 소설이 있고 이 소설에서 주인공이 설정한 목표가 있습니다. 이게 목표? 또 꼬린점이 있죠. 여기가 이게 목표 꼬린점이라면 주인공은 여기서 이 목표를 향해서 가고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가는데 당연히 이렇게 일직선으로 가지 않습니다. 우여곡절이 있죠. 뭐 이런 것도 하고 저런 것도 하고 이런 것도 하고 이러면서 어쨌든 그 목표를 향해서 이제 나아가거나 아니면 목표를 일단 달성을 해. 1차적인 목표를 달성하면 이제 그 다음 목표를 향해서 이제 또 나아가는 이런 식의 구조를 많이 취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주인공인 되게 여기 과정에서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주인공은 정말 비인간적으로 갑니다. 왜냐면 이게 실제 현실성이 없어요. 왜냐면 우리는 대부분의 인간은 목표를 정했다고 해도 그 목표를 향해서 쭉 가진 않습니다. 우리는 실제 현실 사람은 목표를 정했다고 해도 그를 향해서 이제 꾸준히 가는 경우는 없어요. 거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소설 속 인물은 다르죠. 소설 속 인물은 이제 그 목표를 향해서 가는 과정에서 물론 고민을 하죠. 고민을 하고 굉장히 고뇌를 하고 고생을 하고 그렇게 하는데 거기서 굉장히 고뇌하고 이제 고민하고 약간 이제 좌절을 겪고 이러긴 하는데 그 이유가 나태인 경우는 없어요. 이게 왜 없는지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이게 없거든요. 왜냐면 나태인 경우가 없어 사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봐봐. 던전에 보물이 있어. 지금 주인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키가 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보물이 있다고 쳐봐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여기를 이제 가야 하는 이유 이러면 당연히 지금 이제 뭐 요 보물이 있으면은 지금 주인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니까 해결할 수 있으니까. 근데 만약에 가면 안 돼. 지금 당장 가면 안 돼. 가면 안 되는 이유. 거기가 지금 주인공의 힘으로는 이제 갈 수가 없는 곳이야. 능력으로는 갈 수가 없어. 그러면은 약간 이러면 이거죠. 그러면 능력을 먼저 기르거나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자.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돼야. 그러니까 가야 하는 이유와 가면 안 되는 이유가 이렇게 나눠져요. 보통은. 그런데 가면 안 되는 이유. 가기 귀찮은데? 이러면서 안 가봐. 이러면은 오히려 뭐냐면 되게 있잖아. 이게 현실적인 건데 이걸 우리는 비현실적인 요소로 받아들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게 개연성이 무너지는 요소로 봐요. 요게 키포인트예요. 요게 키포인트라고. 이게 왜 키포인트냐면은 봐봐. 왜 이걸 우리가 개연성이 무너진다고 생각할까? 실제 현실 사람은 너무나 많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냥 다이어트를 하는 방법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어. 적게 먹고 운동하면 돼. 모두 알고 있는데 왜 다 실패하는데? 알고 있어요.
그냥 힘들고 귀찮아서 그래요. 그냥 이유가 있어 솔직히? 그냥 힘들고 귀찮아서야. 그냥 싫어서라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다이어트가 필요하다는 것도 알고 있어. 그런데 어떻게 하는지도 알고 있어. 근데 왜 안 해요라는 이유에서 솔직히 나오는 대답은 여러 변명, 구차한 변명을 하지만 실제는 그냥 힘들고 귀찮아서야. 그런데 이게 힘들고 귀찮다는 이유로 주인공이 안 하잖아? 주인공이 안 하면 이거를 개연성이 무너진다고 받아들인다? 이상하지 않아요? 주인공이 만약에 현실의 인물이라면 너무 당연한 거잖아. 너무 당연한 거고 공감이 가야 되잖아. 근데 공감이 전혀 안 가. 이상하잖아. 왜? 그러니까 이거를 개연성이 무너지게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일단은 우리는 주인공을 현실의 인물로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인공을 그러니까 우리가 솔직히 너 나중에 뭐 할래? 나중에 뭐가 되고 싶어? 그러면은 그냥 돈 많은 백수가 돼서 월요일 아침에 그 거시기 긁으면서 잠들고 이렇게 뒹굴거리고 싶다. 이렇게 말하는 게 뭐가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뭐냐면 현실의 인물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공의 경우에는 굉장히 철인으로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어요. 이미 인식이 돼 있는 상태야. 그렇기 때문에 주인공에게서 만약에 나태를 이제 넣을 경우에 주인공이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이유를 나태로 뒀을 때 큰 문제가 생깁니다. 정말 큰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보기에는 주인공은 일종의 독자들에게 있어서 이 기가차드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존나 말도 안 되는 인간이야. 근데 존나 약간 그냥 말이 안 되는 철인이야. 말이 안 되는 철인이어야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말이 되지 않는 철인이어야만 이걸 오히려 납득이 가고 공감이 가는 인물로 보여지게 되는 거야. 이게 뭔지 알아? 이게 뭐냐면 제일 중요한 게 이거야. 실제로 현실적인 주인공을 만들려고 했을 때 오히려 더 공감이 가지 않는다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현실적인 주인공을 만들려고 했을 때 오히려 더 독자들의 공감을 불러일으키지 못한다는 것. 이거를 우리는 좀 어느 정도 알고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은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과도하게 표장된 게 있거든요. 바로 현실적인 캐릭터. 마치 진짜 살아있는 듯한 캐릭터. 자, 여기서 되게 착각이 드는 게 있어요. 여기서 되게 잘못 알고 있는 게 있습니다. 현실적인 캐릭터와 살아있는 듯한 캐릭터는 같은 말이 아니에요. 이거를 같다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같은 게 아닙니다. 현실적인 캐릭터랑 실제 마치 살아있는 듯 생동감 있는 캐릭터는 다른 캐릭터예요. 전혀 그러니까 어느 정도 공통된 분모가 있긴 한데 이거 두 개를 같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현실적인 캐릭터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사람들이 이것에 관해서 그러니까 독자보다 작가들이 굉장히 뭐랄까 과포장하는 경우가 있어요. 과대 포장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게 너무 엄청 대단한 것처럼 말하는 게 있어. 사실은 오히려 너무 현실적인 캐릭터는 공감을 불러일으키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적당히 현실적인 캐릭터로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적당히가 되게 어렵죠. 그래서 대부분의 소설이 주인공을 철인으로 만듭니다. 어떤 영역에서? 특히 노력의 영역. 즉 성실함에 있어서는 거의 모든 주인공이 이제 굉장히 비인간적이에요. 행동들이.
그런데 그거를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 부분, 이 영역에서는 이제 비인간적으로 성실한데 이게 오히려 더 공감을 해. 왜냐? 이렇게 생각하거든. 목표를 위해서 노력하는 건 당연하다라고 인식을 하거든. 우리가 근데 이건 기본적인 사람의 말이에요. 지나가는 사람한테 물어봐. 지나가는 사람한테 당신은 목표를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라고 물어봐. 그러면은 10명 중에 9명은 당연하다고 해. 하지만 사실 10명 중에 9명은 실제 그렇게 못해요. 실제 그렇게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당연하다고 인식하는 것과 실제 그 행동과의 괴리가 발생하죠. 그래서 실제 이런 현실에 대해서는 주인공이 인식하는 그런 영역, 그러니까 우리가 인식하는 영역에 대해서 목표를 위해서 노력하는 건 당연하다. 이제 내 부모님이 만약에 이게 부모님 아니면은 연인이 눈앞에서 죽어가고 있는데 이제 내가 아프다는 이유로 쓰러져 있어. 그러니까 내가 지쳐서 그냥 쓰러져 있어. 그러면은 이게 공감을 못하게 된다고. 그러니까 이럴 수 있잖아. 부모님이 눈앞에 쓰러져 있는데 내가 그냥 뭐 너무 아파서 못 도와드릴 수 있거든. 근데 그거를 독자는 오히려 공감을 가지 못한다고 받아들인다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그러니까 비인간적 요소가 오히려 그러니까 비현실적인 캐릭터가 훨씬 더 이제 공감을 일으키는 요소가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알면서 글을 쓰고 이제 주인공을 형성해야 된다, 만들어야 한다라는 거 알려드리면서 오늘의 이야기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